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율쌤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유류분 시행 전에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이 될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유류분 소송을 할 때 이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것이 1979년 1월 1일부터 이제 민법상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. 간혹 가다가 아주 오래된 증여, 즉 1978년 12월 31일 이전의 증여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간략히 좀 흔하진 않지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그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상속에 있어서 증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. 보통 이제 증여는 특별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유류분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데요.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일단 그 대상이 상속 당시 남아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입니다. 즉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받아 가느냐, 그때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해야 되는데요. 물론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다가 협의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법원에 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. 이때에 만약에 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이 있다면, 특별수익 즉 생전에 이제 증여받으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분의 성급으로 보고 처리를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증여재산도 망인의 상속재산이고 그 상속재산을 망인이 살아계실 때 미리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산에서 증여를 받으신 분들은 원래 자기 본래 상속분에서 공제를 받고 적게 받아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그 특별수익을 고려해서 상속재산 분할을 하다 보면 그 증여를 많이 받아간 사람들은 남은 재산에서 이제 적게 받아가고, 그 다음에 증여를 받지 못한 분들은 그 증여받은 사람들의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서 받아가게 되는데, 그렇게 남은 재산에서 받아가더라도 원래보다 자기 상속분보다 미달해서 받아가시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아가신 분들한테 그 반환을 청구하지를 못합니다. 그 특별수익은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요. 다만 예외적으로 유류분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으로 그 증여받은 재산을 뺏어올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런 상재 분할을 심판해서 특별수익, 그 증여를 고려할 때는 그 증여의 시기, 그러니까 증여를 언제 했는지 그 시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유류분 소송, 이처럼 상재 분할을 했을 때 그 증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남은 재산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법정 상속분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유류분까지 침해가 된다면 이 유류분 소송으로 이제 가야 되고요. 상재 분할을 한 다음에 이 유류분 소송에서는 그 대상이 아까는 남아있는 재산이었다면 이미 받아간 증여 또는 유증 재산에 대해서 자기 부족한 유류분만큼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송이라는 점에서 이 양 소송에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근데 이러한 유류분 소송을 심판할 때에도 이러한 특별수익, 그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서 자기 유류분을 계산하게 되는데, 이때에는 이때와 달리 1979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기 때문에 유류분이 그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 이 점이 이제 상재와 유류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 판례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, 이제 첫 번째 사례로는 이때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 전, 그 시행 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, 증여계약을 그 이전에 체결하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, 이 이행을 완료했다는 표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, 이거는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보통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접수일까지 좀 시한이 있을 수 있죠. 어떤 경우에는 그 증여계약을 1975년에 체결하고 등기 접수는 한 5년 후에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.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행 전에 증여의 기준을 보면은 이 이행 완료,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그 이행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개정민법 시행령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증여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, 앞에 설명드린 대로 않으나,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, 등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민법이 시행되고 79년에 시행되고 그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목적이 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. 즉 79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증여계약은 체결됐으나 접수는 그 후에 됐다면 그때는 증여재산이 포함된다는 판례입니다. 이 판례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유류분 기초재산에 79년 이전 증여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 특별수익에서 공제한다.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유류분 산정 공식을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유류분이라는 거는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유류분율을 곱한 것이 유류분율이고, 그게 이제 A에 해당합니다. 유류분 기초재산은 남은 상속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,
거기다 이제 부수적으로 상속채무까지 뺀 이 전체 기초재산에서 유류분 비율, 즉 법정 상속분의 보통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이죠. 이걸 곱한 것이 이제 유류분액이 되고, 자신의 유류분액이 되고, 그 유류분 청구권자가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다면은 그 이 A에서 B를 빼고, 또 남은 재산에서 분할받아간 재산, 순상속분액이라고 하는데요. 이 C까지 빼서 그래도 모자라다면 그 부분은 이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.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79년 이전에 증여를 받으셨다면 이 증여재산, 이 기초재산을 따질 때는 그 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않지만, 즉 이제 유류분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류분 청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별수익을 빼야 되는데, 만약에 청구하시는 분이 79년 이전에 증여를 받으신 게 있다면 이때는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.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간단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79년 이전 증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